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많은 전문가 중에서 고수를 찾는 방법을 알고 계신지요? 정답은 바로 증시전략센터에 있습니다. 1부와 2부 시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하실 수 있는 전문가의 위클리 그리고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이 이어지고요. 2부와 3부 시간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 여러분들의 종목을 실시간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외국인들이 최근 증시에서 기존과는 달리 순매수 규모나 연속성이 크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외국인 매수가 살아나면서 코스피가 사흘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는 특히 또 여러 가지 제조업이라든지 전기전자 등 그간 소외됐던 이 수출주의 매기가 집중되면서 오늘장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순조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재 그리고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상승 마감하자 오늘 국내 양시장도 강보합에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지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던 외국인이 오늘장 돌아왔는데요.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4포인트 상승한 188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882포인트로 가볍게 20일 이평선을 웃돌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그동안 지수에 부담됐던 외국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로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1890포인트 위까지 장중 올라가면서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장 코스피 주가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714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이보다 더 많은 물량 1,700억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만이 차익실에 나서면서 2,000억 넘는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선물시장에서 매도로 대응하던 외국인 오늘장 장 초반부터 2,000계약 넘게 매수로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그간의 상승 탄력이 줄어들면서 오늘장 음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1.4포인트 하락한 52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은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코스닥 525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 526포인트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0시 구간 이후로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현재 0.2%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기관이 오늘장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176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비슷한 물량 158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강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원 50전 상승한 1,13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32원으로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 1,135원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추가 양적 완화 조치가 줄어들 수 있겠다는 전망에 현재 원달러 환율,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달러 환율 시장의 경계감도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이는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IT주가 오랜만에 주도주로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IT주를 대거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 이상 오르면서 77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2%, 3% 이상 오르면서 대부분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학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화학주 주가 상승 이끌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에너지가 4분기 호실적 전망에 4%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도 4%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LG화학도 현재 외국계 창고에서 매수가 유입되면서 사흘째 상승세를 보이며 2% 급등하고 있습니다. OCI도 1.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의 부진한 실적으로 동반 조정받았던 철강금속주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장 깜짝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포스코가 0.6%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2%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현대하이스코와 유니온스틸이 3%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내수 확대 기대감에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차이나 하오란이 5% 급등하고 있습니다. 화풍집단 KDR과 중국 원양자원이 3%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시리노드 디지털도 2%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던 코스닥 오늘장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면 외국인이 선현물시장에서 매수로 대응하면서 코스피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잘 확인하시면서 다음 주 대응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가 사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보다 14포인트 정도 상승한 1888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제였죠. 대형 IT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깜짝 반등을 보였었고 오늘도 역시 상승하면서 차별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잠깐 살펴보고 가야겠죠. 오늘 증시전략센터 1부와 2부 시간을 책임져 주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고영주 제5대 총통님 나오셨고요. 장규철 백명승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총통님께서는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다소 부담스럽다. 매물이 나온다면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로 어제까지 프로그램 매물에 기관 매물이 가세하면서 지수는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오늘은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존 시각에 변화가 없으신 건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흐름 자체는 놓고 보면요. 지난주에 그 프로그램 차익 잔고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요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도 예상해 본다라고 언급드렸고 마침 금주에 시작하자마자 월요일 날 외국인들의 급격한 선물 매도로 인해서 선물 시장의 베이시스가 축소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줄기차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매물은 전일까지도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에 매물 압박 작용을 하면서 상당 부분이 해소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급락 쇼크를 단기적으로 줄 때는요. 중요한 것은 악재가 있었다는 점이죠. 이런 악재적인 요소는 중국의 금리 인상이 기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정보를 이미 눈치를 챈 외국인들의 급격한 선물 매도 공세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 이틀간 큰 음봉이 발생하면서 20일 이동 평균선도 무너뜨리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 실질적으로 중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제한적인 악재다. 또 글로벌 시장도 단기적인 악재로 휘청거렸지만 오히려 중국의 금리 인상이 위안화 절상 효과를 가져옴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수출의 기회라는 중기적인 호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V자형으로 급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매수 차익 잔고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쏟아진 물량도 많았었고 그 물량을 기관과 개인들이 받아주면서 금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로 반전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반전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V자형의 급반등이 연출되면서 21평을 가볍게 돌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약 한 2만 4천 계약 정도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이제는 기관, 즉 증권이나 투신, 그다음에 기타 국가기관이죠. 꾸준하게 그 선물을 매수로 받아줬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외국인들은 이러한 2만 4천 계약 정도의 선물 매도를 환매수해야 할 이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선물 베이시스가 확대되면 프로그램 매수세가 반전되었듯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게 되면 이런 과정에서 지수는 10월 4주에도 상승 진행형을 만들면서 양선 주봉을 만들 것이고 10월 달에는 양선 월봉으로 마감하면서 1950라인 자, 앞전 고점이 1900라인이기 때문에 좀 저항을 받겠지만 1950라인을 돌파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간간히 그 UFO 루머에서는 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돌발 변수도 주의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진행형으로 전체적인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지수가 조금 흔들리면서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다음 주 지수 상승, 추가 상승도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쪽을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3포인트 상승하며 525로 장을 출발했었는데요. 하락 반전한 이후에 어제보다 1포인트 정도 밀립니다. 그간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지난주 그 백명선님께서 출연하셨을 때 코스피가 510선을 회복한다면 520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520
59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볼까요? 예, 오늘은 그 시장의 흐름이 그동안에는 그 외국인이 뭐 코스피를 좀 팔면서 그 수급이 코스닥으로 쏠리는 이러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정반대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죠. 코스닥은 개인들이 많이 올랐다는 그런 그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많이 올랐다는 그런 것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그 IT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계속 7월 달부터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전일부터 그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오르고 또한 그 하이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강한 반등세에 진입하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소 빠르게 순환매가 돌면서 그동안에는 그 코스닥이 풍선 효과에 의해서 다소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면 지금은 또 원래 그 거래소가 좀 외국인의 선물에 의해서 왜곡되는 주가가 왜곡되는 현상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흐름으로 이제 복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당분간은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조정을 받겠지만 직전 고점대인 550에서 560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고점에 물렸다고 너무 급하게 팔기보다는 다시 시세가 나올 때를 기다려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라든가 또는 중국 관련주들이 아주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하락폭은 미미하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정 흐름은 길게 가지 않고 다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배명수님께서 지난주에는 추격 매수보다는 그간 관심 가졌던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에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코스닥이 5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 매물 부담이 없는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들이 가장 안정적인 매수 종목이 1순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유는 일단 그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는 수급 부분들이 받치면서 신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일단 그 중국 관련주에서는 뭐 성룡 강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그 차이나킹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고점 부근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신고가 난 종목들은 빨리 팔지 말고 좀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호실적을 낸 종목들은 비교적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조금은 악화된 실적을 보인 종목들의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건설과 한국전력, 삼성전기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강보합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GS건설이 약보합권에 있고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성도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장중 낙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게임인데요. 먼저 지난주 배틀 결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의 승리로 돌아갔을까요? 예, 백명순천님의 차이나킹이 완승을 하셨습니다. 수익이 한 주 동안 무려 18%가 났고요. 반면에 고영주 총통님의 롯데 미도파는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마이너스 10%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한 주간 흐름이 어땠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백명수천님의 급등주 따라잡기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중 고점은 4,170원까지가 갔었고요. 수익이 18%, 한 주 수익이 18%라면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의 강세를 나타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다음 종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총통님의 종목입니다. 롯데미도파는 금주 월요일 8%나 급락을 하면서 손절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예측한 대로 주가가 움직여주지를 않았는데 잠시 뒤에 또 총통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백명수님의 차이나킹부터 좀 흐름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예, 차이나킹은 뭐 일단 그 중국의 그 오중전에 끝나고 나서 또 경제 성장을 계속 이어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그 물가 상승 압력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동사는 그 영업이익률이 뭐 44%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고성장을 하는 회사고요. 또한 지난 3년간
93% 이상 매출 성장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고성장을 할 회사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최근의 흐름은 역사적 고점 4,300원 부근에서 다소 주춤하면서 다시 돌파를 모색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준비를 하시고 아직까지 보유를 하신 분이라면 오늘 그 마이너스 흐름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5일선 정도 지지로 보시고 현재 3,850원 정도가 되겠죠. 이 부분에서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차익 실현에 나서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그런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지지 라인을 유지하면 한 5,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총통님의 종목을 잠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롯데미도파가 예상과 다른 주가 흐름을 보였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총통님? 네, 일단 뭐 말씀을 드린 대로 롯데미도파 같은 경우는 롯데쇼핑과의 그 합병에 관련된 UFO 루머에 의해서 단기전에 급등세를 시현한 이후 그러한 내용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대한 실망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월봉적인 흐름을 놓고 보시면요, 추이 자체가 상대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상승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았다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감자라는 어떤 그 핵심적인 요소가 나왔을 때에 타이밍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10월 달에 지금 음선 아래로 수염 달린 월봉을 만들면서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9월 달 상승 월봉보다 조금 소폭 0.38이 조정이 제대로 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조정은 저가권 매수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기다려 보시면서 중기적으로 놓고 보신다면 2만 원, 2만 5천 원 라인대로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손절 라인은 지났기 때문에 뭐 손절매 하신 분도 있겠고 못 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일단 한번 보유하셨다가 2만 원, 2만 5천 원대 목표가를 노리셔도 무난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예, 장규철 백명수사님께서는 우진셀엑스를 들고 나오셨고요. 총통님께서는 현대중공업을 체크하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먼저 백명수사님의 종목입니다. 우진셀엑스인데요. 현재 가격이 어제보다 5% 가까이 급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3,735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제5대 총통님의 현대중공업도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역시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네요. 34만 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우진셀엑스 같은 경우는 백명수사님께서 또 한 번 급등주를 발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한 주간 수익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진셀엑스는 뭐 사출 성형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요. 그동안에 그 실적이 좀 부진했었는데 지난 2분기부터 실적이 급격히 호전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분기 영업이익이 30억을 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보여주던 실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현재 그 주가 수준도 역사적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해서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유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역사적 고점이라는 것은 결국 천정일 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철저하게 손절 라인을 지키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월봉상 매물이 없는 지난 그 2001년도에 최고점이 한 3,700원 정도였는데요. 현재 오늘 장중 3,90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그 가격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그 매물이 없는 구간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큰 시세가 뿜을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러나 이 주가라는 것은 회사의 미래 가치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신고가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그 과거와는 다르게 완전히 탄탄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3,600원 전일 종가 부분이 되겠죠. 3,575원이었는데요. 마이너스 흐름으로 전환되지만 않는다면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오늘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4,500원, 단기적으로 4,500원 정도 잡아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5일선을 깬다든가 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면 바로 매도하셔서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백명수님,
우진셀엑스가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고요. 오늘 4% 급등하면서 시청자분들이 따라하기에는 조금 정말로 부담스러운 구간이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라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몇 % 비중을 실으면 좋을까요? 비중은 뭐 이런 종목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5% 이상 실으면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한 그 현재 장중보다는 종가 부근에서 일단 그 플러스 흐름을 확인하고 오늘 일부 또 내일 플러스 흐름을 유지한다면 다시 나가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은 뭐 3,600원에서 700원 정도 설정을 해보고요. 상승 추세에 따라서 오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으로 또는 월요일 날 된다면 또 그 화요일 날 된다면 그 이후에 흐름을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구간은 뭐 일단 마이너스 흐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에 백룡순천님께서는 우진셀엑스 그리고 총통님께서는 현대중공업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현대중공업을 채택하신 이유를 듣기 전에 다른 전문가들은 두 종목에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그 평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3대 5가 나왔습니다. 우진셀엑스가 3표를 받았고 현대중공업이 그간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다시 반등을 하던데요. 역시 상승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한 5분 정도가 계십니다. 자, 그럼 총통님께서 오늘장 현대중공업을 들고 나오신 이유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네, 예. 현대중공업 하면 뭐 다 알려진 종목이고요. 가장 또 대표적으로 조선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역시 해양 플랜트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태양광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 조선 경기와 같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지속 진행형을 만들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단기적인 조정은 나타난다 하더라도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의 종목으로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이후에 금일은 20일 이동평균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진행형의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흐름 자체는 실질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를 해줘야 되고 단기적으로 이격 과열일 경우는 한번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나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그 방송을 시작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고가 나는 종목, 특히 52주로 강하게 나가면서 종합지수와 같이 나갈 때는 주도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뭐 종합지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향후 종합주가 지수는 이러한 그 금리 인상이란 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졌듯이 우리나라에도 11월 달에는 역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적인 요소가 다시 한번 발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리 인상은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 즉 인플레를 해소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다시 원화 절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부분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환율 조정과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현대중공업의 상승 흐름은 재차 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클리 종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는 36만 원대를 가져나왔고요. 손절가는 32만 원대를 가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월봉상으로 놓고 보시면요, 흐름 자체가 이제 겨우 상승 흐름의 진행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1년 동안의 그 조선업종이 2009년도에 상강 매집 패턴을 만들고 나서 파동 자체가 그냥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흐름을 만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0만 원, 45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은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는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중공업은 외국계 사자가 이틀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기는 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도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에 백명수천님께서는 우진셀엑스, 제5대 총통님께서는 현대중공업을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따라하신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이 이어지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스타 Q&A 시간이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